안녕하세요. 영어 언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내 영어 귀가 뚫릴지 그 4단계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단순하게 계속 듣기만 해서 내 영어 귀가 뻥 뚫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 순서를 딱 정해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순서대로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신다면 나중에는 억지로 들으려고 안 해도 영어가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신비한 경험 하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의 영어 리스닝이 바뀌게 되실 겁니다. 1단계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단어를 외우셔야 되는 이유는 빨간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이 2단계 이유 때문인데요. 바로 독해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리스닝을 잘하고 싶은데 왜 갑자기 독해를 말씀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독해라는 게 리스닝에 있어서 정말 필수예요. 그 이유는 내가 읽지 못하는 문장은 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독해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되셨다면 연음을 파악하고 그리고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독해, 그 다음에 연음까지 연습이 되셨다면 청취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4단계에 걸쳐서 압축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단계는 무작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가 1단계와 4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2단계와 3단계를 동시에 병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과정은 이렇게 리스닝이 진행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 계신 토종 한국인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해외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죠? 바로 이 듣기, 리스닝이에요. 원어민들이 하는 영어 바로 이해하고 싶은데 샬라샬라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잘 안 들리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유학을 다녀온 적이 없어요. 제가 14살 때부터 영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외고 영어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외고 영어과에서도 정말 영어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제가 서강대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필수 영어 강의 5과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6년, 7년간 영어에 정말 미쳐 있었으니까 이 정도 영어 강의는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원어민 교수님들의 말씀이 정말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6년, 7년 동안 영어에 미쳐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영어를 리스닝도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저는 성향이 정말 내성적이어서 말을 자신감 있게 툭툭 내뱉을 수 있는 성격도 아니었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외향적이다 하면 학교에 입학한 교환학생들과 대화를 연습할 수도 있고 어학연수를 갈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과정 자체가 제 성향상 일단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압축적으로 집약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화면에 3가지 보이시죠? 첫 번째는 미드 듣기, 두 번째는 쉐도잉하기, 세 번째는 통 암기하기예요. 독해를 연습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제기를 하고 싶은 의문점이에요. 일단 첫 번째 같이 볼게요. 미드 듣기. 미드를 주구장창 많이 들으면 내 귀가 뻥 하고 뚫리게 될까요? 쉐도잉을 내가 진짜 열심히 10번, 20번, 100번 반복하게 되면 영어 회화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될까요? 마지막 3번째예요. 통암기. 내가 모든 문장들을 달달달달 외우게 되면 그제서야 영어가 잘 들리기 시작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이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무엇이 전제되었을 때요? 나의 기본적인 독해 수준이 전제가 되었을 때 한해서 맞는 말이 됩니다. 제가 전에 쉐도잉 챌린지를 진행하기도 하고 윈피키드 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저는 당시에 제가 이제 공부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단기간에 영어 실력이 극대화될 거라고 확신을 했었어요. 하지만 수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수업이 끝난 뒤에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당시에 내렸던 결론은 많은 분들께서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모든 미드 수업 그리고 원서 수업이 어렵게 느껴졌겠구나라는 거를 정말 체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왕초보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초 틀을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세 번째 통암기하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예전에 학교에서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을 10개에서 20개가량 통암기해서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됐어요. 그대로 내가 오바마 대통령인 것처럼 제스처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악센트도 살리고 이렇게 해서 말을 해야 됐어요. 제가 통암기를 잘했을까요? 정말 달달달달 외워서 오바마 대통령의 그 연설문 10개에서 20개 가량을 정말 그대로 외워버렸어요. 하지만 재미있었던 점은 그렇게 연설문을 많이 외웠음에도 제가 실생활에서 전혀 활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에요. 그거를 제가 나중에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연설문의 내용은 대략 이런 거였어요.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보건 의료 혹은 교육에 관한 내용들,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 내가 뭐 정책에 대해 얘기하거나 교육에 대해 얘기하거나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일상 회화에 적합하지 않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이 기초가 아직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드, 쉐도잉, 통암기 모두 좋지만 베이스가 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리스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귀로 영어를 듣는 것? 이것이 과연 전부일까요? 이제 제가 불어를 들려드릴게요. Comment c'est l'apprentissage de l'anglais? Est-ce trop difficile? Mais grâce à la leçon que je vais vous enseigner aujourd'hui, vous le découvrirez certainement. 어떠신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물론 불어를 원래 잘 아셨던 분들께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한 번에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외계어인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져볼게요. 만약에 불어 지문을 혹은 불어 대화문을 하루 종일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불어 실력이 향상될 것 같으신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어 단어들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문장 구조도 모르는데 리스닝만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말을 잘하거나 귀가 뚫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리스닝 공부 순서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독해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내가 막힘없이 독해를 할 수 있다면 귀는 자연스럽게 뚫리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소리에 대한 인식을 공부해야 됩니다. 연음이라든지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그 발음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독해를 잘 했는데도 리스닝이 안 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2번을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독해가 됐다면 연음을 공부하는 게 리스닝 귀를 뚫는데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장면 한번 보고 가실게요. Don't worry, I'll take good care of the kid. 어떤가요? 소리가 들리셨나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한 방법대로 독해를 먼저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장면 반복해서 들어볼 거예요. And don't worry, I'll take good care of the kid 라는 문장이죠. And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라는 표현입니다. 걱정하는 건데 그 앞에 부정어가 붙었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 I'll take good care of the kid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I'll 이 부분은 I will 이 두 단어의 축약형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나는 뭐뭐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 I를 kid는 I죠. I를 take good care of 잘 돌볼 거야 라는 말입니다. Don't worry, I'll take good care of the kid. Don't worry, I'll take good care of the kid. Don't worry, I'll take good care of the kid. 이렇게 우리가 장면을 다시 들으니까 어떤가요? 독해를 하고 나서 다시 리스닝을 들으니까 귀가 뚫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직 모르시겠다면 제가 장면 하나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훈련을 시켜드릴게요. 클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You know, maybe the four of us could go on a trip sometime.
이 장면이 잘 들리신 분도 있고 잘 들리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독해 훈련 한 다음에 같이 청취 훈련 다시 해볼게요. You know, maybe the four of us could go on a trip sometime. 제가 빠르게 읽었는데 천천히 같이 독해 훈련 해볼게요. 이 문장은 문장 길이는 길어 보이지만 주절과 부가적인 부분이 포함된 실제적인 그 구조 자체는 단순한 문장이에요. 첫 번째, you know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You know라는 부분은 이 문장 전체에 대한 부가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너도 알다시피 있잖아. 이렇게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Maybe는 부사인데 아마도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The four of us. 우리 네 명 could go on a trip. 여행을 갈 수도 있다. Sometime, 언젠가. 미래의 불특정한 시점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친구들끼리 수다를 막 떨다가 우리 여행 한번 가자라고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가벼운 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던지는 말투인 거죠. 같이 여행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을 당시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You know, maybe the four of us could go on a trip sometime. 천천히 다시 읽어볼게요. You know, maybe the four of us could go on a trip sometime. 이제 장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ou know, maybe the four of us could go on a trip sometime. You know, maybe the four of us could go on a trip sometime. You know, maybe the four of us could go on a trip sometime. 어떠신가요? 확실히 독해를 공부하고 나서 영어 회화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리스닝이란 독해를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음 훈련을 통해서 귀를 뻥 뚫리게 할 수 있습니다. 훈련 조금만 더 이어서 해볼게요. 끊어읽기를 많이 하게 되죠, 독해를 할 때. 근데 어떨 때 끊어읽기를 하죠? 맞아요. 시험용 독해를 할 때 우리는 끊어읽기를 하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왼쪽 화면도 같이 보실게요. 단순하게 우리가 I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to go jogging 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I woke up 여기서 한번 끊어주죠. 독해할 때. 그리고 early in the morning에서 한번 또 끊어주고 투부정사 이제 얘기해주죠. to go jogging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리스닝을 하게 될 때는 어떤가요? 우리가 끊어읽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외국인과 지금 바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끊어읽기를 할 시간이 없죠. 우리는 외국인이 우리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2초 혹은 3초 만에 답이 툭 하고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끊어읽기는 이제 리스닝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화에서는 주어와 동사 이 부분만 간단하게 캐치를 한 다음에 나머지 단어들을 상황 맥락에 따라서 조합시켜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 동사는 주어 I, 동사 wake up. wake up은 wake up의 과거 시제죠. 두 번째 문장도 보실게요. 주어는 she, 동사는 어디에 있어요? 선생님, always. 이 단어는요. 주어 바로 뒤에가 동사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always, 항상이라는 뜻의 빈도 부사입니다.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she always drinks coffee. 이 문장에서는 she가 주어, 그 다음에 drinks가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와 동사를 내가 리스닝할 때 파악을 했다면 나머지 단어들은 어떠한 상황 맥락이라든지 들리는 단어들을 듣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캐치를 하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연음 훈련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5가지 훈련만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볼게요. 첫 번째는 packet.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pack it 아닙니다. 한국어에서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죠.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는 나는 오늘 학교에 갑니다처럼 이 글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영어는요. packet. pack it이 아니라 packet. 이렇게 이어서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did you 이렇게 읽지 않죠. did you 주주주 소리가 나게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what you 이렇게 발음 안 하죠. what you, 추추추 소리가 나게 연음 살려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회화할 때, 리스닝할 때 똑같아요. 원어민이 만약에 what you 하면은 우리가 지금 원어민이 말하는 이 구문은 what과 you가 결합되어 있구나. 이거를 바로 귀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not at all 아니죠. not at all.
발음이 리을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요. not, 여기에 t가 있죠. 그리고 t의 앞과 뒤에 o와 a라는 모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한국어로 따지면 리을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not at all이 아니라 not at all, not at all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5번째요. let it go라는 표현이죠. 겨울왕국에서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Let it go, let it go. 근데 그 표현이 let it go라고 발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Let it go, let it go. 우리가 한 호흡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어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Let it go. 한 번씩 5문장 발음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Pick it. Did you? Watch you? Not at all? Let it go.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가 넣었어요. 독하게, 치열하게, 진심을 담아입니다. 제가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을 며칠 전에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뵙게 되면서 느꼈던 게 정말 독하게 치열하게 진심을 다해 공부를 하신 분이 영어 회화를 단기간에 잘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정말 체감을 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이제 육아휴직 중이신데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5시간씩 하루에 꼬박꼬박 영어 공부를 하셔서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영어를 어느 정도는 유창하게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을 뵙고서 느낀 게 이렇게까지 한 분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어떤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또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제가 최근에 이것저것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바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놓치고 있던 게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게 될지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게 저의 업이죠. 하지만 그 부분에 과연 내가 독하게 치열하게 그리고 진심을 다하고 있었나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요. 반성을 하면서 제가 뭘 했냐면 제가 유튜브를 2023년 12월 정도 2024년 1월 정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올렸던 초기 영상들을 쭉 봤어요. 그리고 모든 댓글들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건요. 내가 정말 이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 진심을 다했구나. 이게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라도 더 좋은 거를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단순하게 조회수만 쫓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구나 라는 게 제 영상이지만 너무 잘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출판사랑 계약을 작년 여름쯤에 해서 책을 계속 집필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클래스들에서도 이제 미팅 제의가 계속 와서 미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느낀 게 영어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잘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을지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에 반성도 많이 하고 좀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강의 실력 그리고 여러분들께 더 전달을 열심히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만큼은 이번 한 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 영어 실력에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많이 노력해서 유튜브 영상 올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영어 회화 잘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영어 언니였습니다.